잘 익어서 벌어진 알밤의 가시 부분, 군데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두운 곳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 부분 먼저 가시를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밤이 정면에서 찍었기 때문에 빛이 위에 받죠. 그래서 알밤 밑바닥 쪽, 밤송이와 알밤이 그 만나는 밑바닥 쪽에서 어둡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밝아지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밤이 지금 2개니까 2개가 맞물리는 그 부분을 어둡게 처리해 주시면 알밤 2개가 만나는 느낌이 확 들죠. 결을 따라서 윗부분으로 모이게. 빛과 멀어지는 부분 무조건 어둡게 해주라 그랬죠. 어둡게 해칭해 주시면서 형태는 그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봐줘야 합니다. 밤송이가 쫙 벌어지면서 생기는 그 하얀 부분 거기 남겨놓으시고 가시 부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가시는 직선으로 하셔야 되지만 가시의 그 두께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굵으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데 가늘어진 부분 일일이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안에 있는 부분은 시작하는 부분은 다 입체감 있게 표시해 주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두운 부분에서 몇 개라도 표현을 해 주시면 아 얘가 가시가 조금 굵기가 있구나 그런 표현은 먼저 가시를 일자로 먼저 표현을 해 주시고 그 두께는 굵기를 표현해 주면서 그 바깥의 부분을 어둡게 해주면 얘가 가시가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가시 표현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가끔은 반대 방향으로도 해주시면서 해야 얘가 가시가 자기 맘대로 뻗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가시도 결이 있죠. 바깥 부분으로 사방으로 다 퍼지니까 약간의 변화만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방향만 따라서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두께 표현을 해주시면서 얘를 가시의 형태를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가시 바깥의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밤송이 그리는 게 엄두가 안 날 수 있는데 또 그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속 처음에는 가시의 형태나 방향감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고 가시의 두께를 표시해 주시면서 가시의 바깥의 부분을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밭을 표현할 때 앞에 있는 풀, 뒤에 있는 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환하게,
또 뒤에 있는 애는 어둡게 하면서 뒤에서도 또 가시가 또 생기니까 그 부분 남겨 놓으시고 어두운 부분 어둡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서 가시도 표시해 주고 또 밤송이도 조금 어두운데 또 찾아서 해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림 한 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사물을 잘 관찰하셔서 어두운 부분 한 번 더 가시 표현해 주시고요. 펜이라 지울 수가 없어서 하얀 부분을 남겨놓고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중간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하나가 쫙 가시가 있으면 그 하얀 부분 남겨놓으면 아, 가시구나 이런 느낌이 확 나죠. 그 다음에 가시의 그 어두운 표현도 처음에 그 벌어지면서 생긴 그 하얀 부분, 껍질에 시작하는 부분 밝다가 거기서부터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서 서서히 밝아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밝고 어둡고 요게 딱 경계가 생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보고 또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시의 형태에서 어두운 부분, 바깥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가시의 두께 표현도 되고 아따거 하는 가시의 뾰족뾰족 표시가 나겠죠. 가시 표현은 계속 반복입니다. 처음에 그려주시고 가시의 두께를 표현해 주면서 가시 바깥 부분을 어둡게 또 방향도 가끔은 반대 방향으로 가시가 나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가시라는 게 확 눈에 띄겠죠. 그거의 반복이니까 시간 투자하셔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중간에 멀리 보시면서 잘 되고 있는지 감상하시면서 해칭해 주세요. 가시도 얼기설기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가시 방향이 잡혔으면 가시의 두께 표현해 주시면서 어두운 부분 또 톡톡톡 칠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탐스럽게 생긴 밤송이 쫙 벌어졌을 때 조금 있으면 알밤 두 개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펜을 들고 한번 가시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이제 안에 어두운 면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가시도 처음에 시작하는 게 조금 굵고 바깥으로 올수록 가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늘게 힘 줬다 뺐다 요 선으로 가시 표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0.03과 0.05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펜이 없다면 그냥 0.05, 뭐 0.1 이 두 가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이도 펜과 관계가 많죠. 그러니까 오돌도돌하냐 매끄럽냐, 진짜 색연필 그리는 것처럼 더 매끄럽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리는데 저는 그냥 200g 켄트지를 하고 있어요. 무난한 종이죠. 펜화나 연필화 하기에 좋은 종이.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종이의 연필, 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붓펜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 콕콕콕콕 정리해 주면서 알밤의 완성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펜화는 누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느냐가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했다고 덮지 마시고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또 어디에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마무리 해주시면 훨씬 멋진 작품이 되겠죠. 가시 중간중간에 어두운 부분 콕콕 찍으셔도 됩니다. 붓펜이기 때문에 잉크가 조금 굵게 나오죠. 붓펜이 없으시면 뭐 0.2나 뭐 0.5 뭐 이런 걸로 하셔도 좋아요. 버섯의 안쪽 부분 먼저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그 빗살무늬처럼 생긴 것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느낌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사이사이 자세하게 이렇게 요런 느낌, 그죠?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느낌? 어떻게 보면 팔자, 코수염처럼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버섯처럼 보이겠죠? 어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늬 있는 거 점선으로 이렇게 형태 잡아주시고, 얘도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산처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쏙 들어갔다가 다시 살짝 나오는 느낌. 버섯에 무늬도 있고 뭐 상처난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 먼저 잡아주시고, 우산이랑 똑같네요. 우산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종이에 연필이 다다다다 이렇게 느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쏙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은 조금 짧은 선으로
여기에서도 더 쏙 들어간 느낌이 있는 부분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두운 거하고 밝은 면하고 딱 2등분이 되지 않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서 여기 살짝 반사광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왼쪽을 조금 더 어둡게, 조금 이제 흐름 나왔죠.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나니까 그 윗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여기 조금 더 정리해 주시고, 이 안에 있는 부분 여기도 짧은 선으로 여기 시작하는 부분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수염 났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도 이런 느낌 시작하는 부분 조금 더 어둡게. 이제 기둥을 해줄게요. 기둥에도 원기둥 느낌이니까 결 따라주셔서 이렇게 갔다가 살짝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또 애기버섯이 있네요. 이렇게 애기버섯과 맞닿는 부분 해주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여기 이 가세 머리에 그림자 부분 살짝 진하게 해주시고,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조금 밝게 해주시고, 반대 방향 왼쪽 조금 더 어둡게. 전체적인 느낌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 얘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부분 어둡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형태가 있다 생각, 이렇게 형태가 있다 생각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나왔죠.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찾아서 해줄게요. 버섯의 무늬도 해주고, 여기 어두워져서 점점 밑으로 올수록 밝아진다는 생각 하시고요. 무늬는 뭐 다 똑같지 않으니까 다 각자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냥 무늬가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선으로 무늬해 주시고, 밝은 데는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우리 애기 여기 더 짧은 선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기둥 생각하시면서 통통하게 여기도 밑에 부분 어둡게 해주시고 윗부분 밝게. 애기는 요 밑에만 조금 더 무늬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왔으니까 통통하니까 좀 밝게 해주시고, 여기도 짧은 선으로 무늬 내주시고, 왼쪽은 조금 더 진하게.
무늬 자유롭게 내주세요. 여기 상처난 부분, 상처난 부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이 또 있겠죠. 해주시고, 여기 만나는 부분 제일 어둡겠죠? 어두워져서 밝아지게, 여기도 어두워져서 밝아지게. 결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데만 결을 살려주시면 돼요. 어두운 데는 잘 형태가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어두워졌다 밝아지고, 어두워졌다 밝아지고, 반사광 살짝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늬 계속 세로선만 썼으면, 가로선을 쓰면 그 느낌이 확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 이렇게 하니까 계속 가로선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느낌이 강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무늬도 넣어주시고, 무늬 넣으실 때는 밝은 부분은 펜을 더 기울이세요. 펜을 더 기울이면 얘가 잉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 게 심하니까, 밝은 부분 표현할 때는 확 진하게 나와서 아이고 이거 망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들 때는 펜은 각도를 더 밑으로 낮추세요. 됐죠? 그러면 붓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네들 이제 버섯이 숲에 그 풀숲 이런 데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눕혀서 이렇게 진하게 서서히 밝아지게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부분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가로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콕콕 찍어주시고, 무늬 조금 더 살려주시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너무 하얘니까 무늬도 살짝 넣어주시고. 네, 됐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둡겠죠? 꺾이는 부분. 조금 더 보시고, 보충할 만한 곳 있으면 보충 더 해주시고. 버섯을 그리면서 원기둥의 원리, 구의 원리를 한 번 더 복습해 봤습니다.